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제국의 역습이 아니라 오바마의 역습, 미국은 멸망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그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고 쓰고 음모론 노름꾼 한다고 쓰는 사람들은 이런 걸 좀 알아야 돼. 내가 앞전에 내뱉어 놓은 이런 분석과 예측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빗나가면요. 뭐 쓰다 달다 무슨 해명이 있어야 되고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즉 AS가 필요해. 어? 이때는 뭐가 일어날 것이다. 저때는 뭐가 일어날 것이다. 내뱉어 놓으면 씨발 다요? 아 뱉어 놓으면 끝이야. 어? 그게 무슨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거냐고. 어? 입만 띄면 거짓말이지. 예? 아 진짜 그래요. 농담이 아니라 이런 대표격인 인물이 방월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2014년 15년 올해에는 뭐가 터질 거야 터질 거야 터질 거야 터질 거야 한 게 벌써 지금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예언과 예측이 다르다고 하지만 예측도 이 정도 삐꾸 나면 그거는 진짜 생 양아치입니다 진짜. 예?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이 오바마의 역습 미국 멸망하는가라는 말. 근 3년 전인 미국 대선이 끝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로 있었을 때 그때 임기 20일 남은 정말 레임덕 중에 레임덕이던 오바마가 미국을 멸망시키기 위해 어마어마한 음모를 꾸몄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과연 이것이 얼마나 타당한 내용일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현재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어이가 틀리는 내용인데 그 당시에는 엄청 진지하게 막 예측되기도 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오늘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같이 들리기 위해서 약간의 이런 반면 교사를 알려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겸사겸사 미국은 앞으로 다가올 격변과 환란 속에서 미국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간단 명료하게 알려드릴까 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뭘 예측한다 그래도요. 불안감은 항상 있어요. 우리가 하는 생각을 저쪽도 못하는 게 아니잖아. 아무리 그래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천하를 쥐락펴락 하는 일루미나티라서 분명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백두의 전법, 신묘한 전법이 있지 않을까. 축지법은 안 쓰나 몰라.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딱 병맛 떠나요.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제가 기분 꿀꿀할 때마다 듣는 노래입니다. 완전히 빵 터져 듣고 있으면. 어떤 드라마가 있습니다. 주인공과 여주인공, 남주와 여주가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이거 남주 여주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남주인공 여주인공이에요. 만나자마자 눈 맞습니다. 눈빛에서부터 젖과 꿀이 흐르고 양가 부모님도 만나자마자 합이 맞습니다. 어? 양가 아버님들끼리 낚시 다니시고 양가 어머니들끼리 쇼핑 다니시고 작살나요 일사천리로 혼담이 오가고 커플의 사랑은 점점 커지고 축복받는 결혼식과 신혼여행도 다녀와서 행복하게 삽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는 조기 종영됩니다. 왜냐고요?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으니 인기도 없지. 본시 기승전결의 구조와 정반 합의 두루 조화를 이루어야 재미가 나고 스릴도 있고 적당한 긴장감과 함께 작품성을 띠게 되면 불문가지입니다. 인기 있는 드라마가 되기 위해서는 만나자마자 눈이 맞는 건 그렇다 쳐도 젖과 꿀이 흐르고 알콩달콩 강낭콩 원두콩 데이트를 하다가 양가 부모님이 딱 만나는 순간 양쪽 집안이 홍수 이후 바벨탑 시절부터 철천지 원수였다. 알고 보니 양가 아버님들이 아라랏 고개 넘어 동방으로 오다가 헤어진 형제였다. 또는 어머님들이 여호수아의 7년 전쟁 통해 헤어진 자매였다. 정도는 돼야 슬슬 재미가 붙기 시작합니다.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관을 극복하고 둘이 도망쳐 살림을 차리려 하는데 느닷없이 남자의 옛 애인이 나타나 겐세를 놓기 시작하고 커플의 애정전선에 문제가 생겨요. 통상 순애보적인 여주인공이 눈물전선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옛 여친, 현 여친과의 사이에서 주인공은 갈등에 갈등을 거듭하죠. 여기서 한 번 더 꺾기도를 시전하면 남자의 옛 여친이 알고 보니 어릴 적에 예루살렘에 함락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도중 헤어졌던 친여동생이었다. 혹은 여친이 알고 보니 어릴 적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어 아시리아로 끌려가던 도중에 헤어졌던 친누나였다. 이래 버리면 시청률이 쫙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어떻게 잘 극복하고 남주와 여주의 사랑이
드디어 성공하려 할 때 느닷없이 여주인공이 기침을 심하게 하더니 손수건에 피가 배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는 시청자들 눈물을 착취할 차례다 이기야. 이때부터 로맨스물이 메디컬물로 변하기 시작해요. 촬영 장소가 병원으로 고정됩니다. 남주인공은 1일 촬영분의 절반은 울고 절반은 병간호하는 연기. 여주인공은 환자복 입고 링겔 꽂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돼. 출연료 참 그저 먹습니다. 그러다가 의사 선생님 말 여주의 병이 나으려면 건장한 남자의 신선한 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별주고요. 고뇌 끝에 남주는 결단을 내려 본인의 간을 여주에게 내어주는데 의사 선생의 손이 미끄러져 남주의 목숨이 날아가 버립니다. 아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이보시오 의사 양반. 결국 남주는 목숨을 바쳐 여주를 살리고 그렇게 사라지며 완쾌하여 태어난 그러니까 그렇게 남주가 사라지고 완쾌하여 태어난 여주는 집으로 돌아와 옌디를 회상하다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고 임신 4개월입니다. 아이를 낳은 후 이 아이는 환생한 남주의 드립을 치며 세미라미스 남주 앞으로 된 재산까지 꿀꺽한 후 아이는 고아원으로 보내버리고 간 이식 수술을 한 의사와 새로 살림을 차린다는 혼인빙자 간훔죄. 간을 훔쳐갔다고 구미호 사건에 범죄사를 남기게 되는데 아따 이 정도 완전 개박장이야. 아야 사람들이 욕하면서 보니까 시청률은 더 오를 거야. 아니 안전자리에서 대충 뜯어봤는데도 이런 막장 드라마 시놉시스가 나오는 걸 보니까 와 저도 어지간히 심사가 뒤틀려 있나 봐요. 어쨌든 인기 있는 드라마든 영화든 소설이든 한 가지 공통점은 뭔가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고 반전이 있어야 더 기대감이 들고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클래식 스타워즈 시리즈도 첫 편이 새로운 희망이야. 루크 스카이워커가 등장해서 죽음의 별을 쳐부수며 뭔가 재미나게 가다가 바로 다음 편이 제국의 역습이에요. 제대로 탈탈 털립니다. 한 솔로는 탄소 냉동으로 동태가 되고 루크는 손모가지가 날아가고 순식간에 자신을 2급 장애인으로 만든 원수 같은 다스베이더에게 네가 우리 아빠 죽였잖아 소리를 질러보니 다스베이더가 뭐라 그래요? 자식아 내가 네 애비다 이런 소리나 듣고 멘탈 붕괴가 되어 추락하잖아요. 알고 보니 아버님은 한쪽 손목에 양 다리가 없는 1급 장애인이었어. 이러니 다음 편인 제다이의 귀환이 더 기다려지고 긴장되고 재밌어지는 겁니다. 1편에 이어서 2편도 그대로 승승장구했다면 그러니까 저항군들이 승승장구했다면은 스타워즈가 그렇게 히트치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이 새로운 희망, 제국의 역습, 제다이의 귀환과 시스의 복수가 엎치락뒤치락하는 반전과 반전의 한판 드라마 아닐까 싶어. 먼 훗날 천년왕국에서 지금 시절을 회상하면 그땐 참 뭔가 재밌었는데 라고 할지도 몰라요. 탄핵 사태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서 밀려드는 촛불의 물결 앞에서 생각지 못했던 태극기의 파도, 쌓여가는 의혹과 의심의 징조 속에서 차례로 밝혀지는 진실들, 덧붙여서 당장 세상이 망할 듯한 음모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개시탐정의 탐정놀이까지. 참으로 막상막하여 난형난제의 형국입니다. 이러는 와중에 차기 대통령 트럼프의 당선 확정으로 다소 걱정이 가라앉았던 미국 쪽에 또다시 반전의 조짐이 보였으니 그 시작은 오바마였습니다. 2016년 말에 쓴 내용이죠. 벌써 3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오바마의 삼선 이것이 일루미나티의 진심인가. 참고로 이 인간은 지가 내질러 놓은 음모를 내서 한 번도 애프터 서비스가 없어요. 응? 아이고. 가만히 있을 버락 후세인 오바마가 아닙니다. 참 되게 오바마 대통령 혹은 버락 오바마라고 부르는데 미들네임까지 포함시키면 버락 후세인 오바마입니다. 그 사담 후세인 할 때 그거요. 그 후세인. 미국과 이라크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후세인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집.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하는 것도 사실 제대로 된 건 아니에요. 오바마는 성이고 이름은 버락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그 발람을 시켜 이스라엘을 조주하려 했다가 독박 쓴 모압 왕 발락의 이름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름에서부터 이미 버락 오바마는 벼락 맞을 준비가 돼 있다고 할까요? 우리가 그를 오바마라고만 부르는 것은 김철수를 부를 때 김이라고만 부르는 거예요. 아무래도 외국인 이름은 성과 이름의 구별이 좀 애매모호하니까 그렇게 칭하는데 푸틴 대통령이라 그러는데 이제 매양 푸틴이라 그러지만 푸틴은 성이에요. 이름은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이죠. 맨 처음은 이름이고 가운데는 부칭 블라디미로비치는 부칭입니다. 그러니까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라는 거는 블라디미르의 아들 블라디미르. 그러니까 아버지랑 아들의 이름이 같은 거예요. 예? 부칭이 뭐냐?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이런 의미입니다. 영어에서는 윌슨, 윌의 아들, 톰슨, 톰의 아들, 아더의 아들, 맥아더 이런 식으로 아예 맥도날드가 도날드의 아들이에요. 예? 아예 독자적인 성씨가 돼버렸죠. 근데 러시아랑 히브리어에서는 남아있습니다. 이게 러시아에서는 아버지 이름에 오비치, 예비치, 딸인 그 아들은 그렇게 붙이고 딸은 이제 오브나 예브나를 붙여요.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 이름 앞에 벤을 붙여서 표기하죠. 대표적인 예로 유명한 러시아 작가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체호프 모두 성입니다. 이름은 효도르 미알로비치 도스토옙스키예요. 그러니까 이름 도스토옙스키의 이름은 효도르입니다. 효도르. 근데 아버지가 미하일인 거야 이름이. 그리고 톨스토이는 레프 니콜라이비치 톨스토이. 레프가 이름이죠. 체호프도 안톤 파블로비치 체호프. 이름이 안톤입니다.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을 노략질한 러시아 피겨 선수 소트니코바도 풀네임은 아델리나 드미트리에브나 소트니코바. 드미트리의 딸 아델리나. 야, 이름이 아델리나인데 우리는 맨날 소트니코바라고 하잖아. 성으로만 부르잖아. 이 바자도 끝나는 것도 이제 남자면은 코프, 여자면은 코바로 끝나요. 간단한 상식입니다. 유명한 영화의 벤 허도 허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극 중에 주인공의 풀네임은 유다 벤 허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계속 유다라고 불려요. 아, 딱 방송 분량 오지게 잡아먹었어. 이런 거 상식으로 하나 알아두시라고 일부러 찾아보기 쉽지 않으니까. 어쨌든 오바마는 자기가 아직 임기 20일 남은 말년 개끈물이지만 건재하다는 걸 알리며 최후의 발악을 나름 시도했던 모양이에요. 와우. 삼선에 도전했다면 자신이 능히 승리했을 것이라 하며 아직도 국민들이 자기를 지지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패배에 대한 유감을 표하죠. 자신의 임기가 나름 괜찮았음을 설파하고 있지만 그래봤자 패자의 한숨이고 죽은 사람 자기 속에서 작성하는 겁니다. 이게 단지 음모론만은 아니었던 게 아니라 음모론 맞아 이 자식아. 지켜봐야겠다. 2017년에 뭔 일이 있었는데 이 남은 임기 20일 동안 정말 제대로 미친 척하여 최후의 발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 내가 말했지. 2012년에도 지켜봤고 13년에도 지켜봤고 14년에도 지켜봤고 15년에도 지켜봤고 16년에도 지켜봤고 17년도 지켜봐야 하고 18년도 지켜봤고 19년도 지켜봤어. 이게 완전히 생양아치 아니야 진짜. 아유. 어쨌든 오바마가 원하는 대로 삼선이 가능할 것이니까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지. 삼선 짜짜로니도 아니고 삼선하고 싶다고 삼선이 그렇게 뚝딱 돼요? 삼선 짜짜로니 짜파게티에 밀려 영원한 2인자를 면치 못한 비운의 콩라인입니다. 버락 오바마의 삼선은 일단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돼요. 그렇게 자신 있었으면 왜 힐러리 클린턴 대신 본인이 출마를 못했나?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삼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헌법이 정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의 자격은 만 35세가 넘어야 하고 최소 14년 이상을 미국에서 보낸 미국 시민이어야 합니다. 각 주별로 인구 비례로 할당된 선거인단에 의해 투표로 당선된 인물이어야 한다는 게 미국 대통령의 조건입니다. 여기서 잠깐 왜 총득표가 아니라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기묘한 제도가 있냐. 이거는 총기의 개인 소유와 더불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죽어도 이해 못할 미국의 특이점이에요. 원래 미국은 50개 주가 단일 국가가 아니라 전부 각각 다른 나라입니다. 원칙상. 연방 내지 합중국이라는 말의 뜻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50개 나라가 연방정부를 대표로 하여 하나의 테두리로 결속한 그런 형태란 말입니다. 50개의 각각 다른 나라를 모두 납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총득표제를 해버리면 인구 많은 주들이 미는 후보가 다 될 거 아니냐고. 그리고 미국의 국토 넓이상 효율적인 선거 관리가 어렵기도 하고요.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성으로 인해 건국 초기에 선거인단 간접 투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한 연유로 인해 각각의 개별 국가인 각 주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정하고 그 뜻을 대표할 선거인단을 뽑아 보내어 투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구에 상관없이 많은 주, 즉 많은 국가에서 지지를 받은 후보가
연방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겁니다. 이러니 애초에 총득표수 따위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아시겠어요? 다만 그래도 민의에 충실한 반영을 위해 선거인단 자체를 각 주별 거주하는 인구 비례로 하여 인원수를 선정합니다. 그리하여 인구가 많은 주는 할당된 선거인단이 더 많아요. 그만큼 자신들이 민의 후보가 당선되는데 유리한 판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문제는 각 주별로 경선을 먼저 해서 그 주에서 이긴 후보가 그 주 선거인단을 다 싹 쓸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인단 투표도 썩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뽑힌 대통령은 1회 임기가 4년이고 재선을 통해 중임이 가능하고 최대 8년까지 집권할 수 있습니다. 원래 미국 건국 당시에는 연임에 대한 규정은 없었어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미국 독립혁명의 영웅이며 프리메이슨 미국 지부장이기도 하고 북미 합중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중임 이후에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끝내 3선을 거절하고 은퇴했어요. 계속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미국 의회와 국민들이 요청했는데도 그걸 거절하고 은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하자면 서태지. 예? 정상일 때 박수치 떠났잖아. 그러니까 이게 불문율이 됐다니까요. 이후에 그 어떤 대통령도 감히 3선은 노려보지도 못했던 겁니다. 조지 워싱턴도 중임하고 나가는데 네가 뭔데 3선 이렇게 된 거라고요. 유일한 예외가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경제 대공황의 한복판에 취임했습니다. 거의 전시상에 가까운 이 공황을 극복한 공으로 재선됐죠. 2차 세계대전에 근데 이 사람이 재선되고 나니까 2차 대전에 틀었어. 전시상이잖아요. 전쟁 중인데 대선을 치를 수 없잖아. 그래서 3선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태평양 전쟁 와중이네. 그렇게 1944년에 4선까지 올랐지만 이듬해인 1945년 4월 12일에 뇌출혈로 사망하며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의 경제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급변 사태라는 그런 핸디캡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핸디캡 속에서 이제 그 3선이 된 겁니다. 근데 4선 되자마자 그 다음에 죽었잖아. 3선 위로 노려보지도 말라는 이거 하늘의 뜻이라고 저는 봐요. 본래는 아름다운 전통이자 불문율이었던 3선 금지가 정말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이제 이 프랭클린 대통령 때 이제 깨진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국회는 아예 이걸 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1951년 미국의 제22차 수정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의 중임제 고정 및 4년 중임제 고정 및 3선 금지 조항이 아예 그냥 못에 박혀버립니다. 그러니 버락 오바마가 3선 나가려면 한마디로 미군이 대거 투입되면 미국 국내도 전시상황이 될 만큼의 거대한 전쟁이 터지거나 어마어마한 경제 공황이 일어나거나는 막장 상황이 벌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뭔가 일어난다 간고등어 마냥 간 찰스 마냥 간만 보다가 결국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사태가 벌어졌고 오바마는 쓴 입맛만 다셔야 할 지경이 됐습니다. 봐요. 전시도 아닌 평시에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 3선 출마를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엄청난 강수를 둬야 돼요. 그러려면 상하원 국회에서의 경론을 거쳐야 되고 그러는 사이에 20일 남은 임기 끝나죠. 백악관에서 방 빼야 돼. 예? 개헌을 시도해도 씨알이 먹힐 도리가 없습니다. 이 당시 트럼프의 당선은 비단 그 본인만 이긴 게 아니에요. 오바마와 민주당의 8년 집권 동안 망쳐지고 망쳐진 미국의 현실에 개빡침을 느낀 미국인들에게 트럼프와 공화당의 전폭적인 지지가 몰리며 상원과 하원, 양원 의회가 모두 공화당에 장악되는 거대한 결과를 불러온 겁니다. 이게 작년에 미국 중간 선거에서 이제 하원이 그나마 민주당이 과반수가 되면서 그 트럼프 탄핵안이 통과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쪽도 못 섰습니다. 거기다가 2016년 미국 대선은 트럼프의 뒷받침이 되어야 될 공화당조차도 트럼프를 등 돌리고 통수를 치던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긴 거라니까. 이제는 공화당마저 트럼프의 손에 떨어진 거나 진배 없습니다. 미국 의회가 과연 오바마의 3선 개헌의 문을 열어주겠어요? 임기 20일도 안 남은 놈을 위해서? 계엄령도 쿠실이 있어야 되지. 단 20일 남은 마당에 언제 판을 짜고 무슨 연출합니까? 9.11 테러 같은 것을 한 번 더 저지른다면 모를까. 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개돼지 아니에요. 대번신의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이 테러의 배후로 지목될 겁니다.
이런저런 절차를 싸그리 띵까고 오바마가 계엄령을 내려 미국 군대를 동원해 가든 플롯 작전과 케이블 스트라이서 작전을 발령한다 해도 미군이 각 주 정부의 통치권을 압박하려 드는 순간 헌법에 따라 민병대 소집법이 발령되어 각 주 정부가 주 방위군과 더불어 무장 시민들의 민병대를 조직해 연방정부의 폭거에 맞설 겁니다. 그러면 명실공히 미국 전역이 시민전쟁, 시빌워, 즉 내전 사태에 접어들어야 되는데 임기 20일 남은 절름발이 오리, 즉 레임덕 대통령이 하기에는 뒷감당이 막단 짓이지 이거는. 대통령이 내란죄로 지금 콩밥 내란죄로 진짜 처단당할 짓이에요 이게. 그리고 왜 미국 군대가 당연히 오바마의 편을 들 거예요? 저쪽은 서산에 지는 해고 트럼프가 동해바다에 떠오르는 태양인데 섣부른 짓을 했다가 뭔 짓을 당하려고. 그렇다면 트럼프를 직접 겨냥하여 저격하든 암살하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좀만 생각하면 득보다 실이 큽니다. 도널드 트럼프 하나만 죽인다고 끝이 아니에요. 도널드 트럼프를 죽인다 한들 그의 러닝메이트이자 부통령 당선자인 마이크 펜스가 두 눈 시퍼리 뜨고 버티고 있다고요. 이쪽은 오히려 트럼프보다 더 독실합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비명에 간다면 미국인들의 지지가 더더욱 마이크 펜스 향해 쏠려요. 트럼프보다 더 강력한 위치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오바마와 힐러리 입장에서는 늑대 피하다 곰 만나고 곰 피하다 하이에나 만나는 겁니다. 곰은 죽은 척이라도 하면 살지요. 하이에나 앞에서 죽은 척 해봐. 뼈채 씹어 먹힌단 말입니다. 오바마 입장에서는 남은 임기 동안 사고나 치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물러가는 게 더 이익이에요. 뭔가 하려고 하는 순간 지금의 이미지마저 박살나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암살당하거나 저격당할 거면 생각하지. 거꾸로 오바마나 힐러리가 헛짓 꿈이다 목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건데 왜 생각 안 해요? 총알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니고 왜 트럼프만 암살당할 수 있습니까? 뜻있는 지사들이 협의해서 거꾸로 오바마와 힐러리를 처리해 버릴 수도 있잖아. 계시록에서 보면 그 적거리에서도조차 암살당했다가 죽다 사는 판인데. 그리고 오바마 자신이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아직도 미국인들은 오바마를 지지하고 좋아한다는 생각 자체가 어쩌면 허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그 오바마가 그토록 트럼프를 내리까고 힐러리를 위해 선거운동을 해줬는데 트럼프가 당선됐겠냐고요.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거의 모든 언론 매체로부터 인간 쓰레기로 매도당했어요. 그의 선거 유세장에 몰려든 군중들은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습니다. 거의 모든 헐리우드 스타들과 유명인들이 그를 향해 비난하고 그를 지지하지 말라고 외쳤고 엄청난 추문들이 그를 따라다닐 때다가 그가 소속된 공화당조차 그에게 등을 돌리고 외면하였으니 미국 대선은 순전히 트럼프의 1인 전쟁이었던 겁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가 없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고요. 그런데 계란이 바위를 깨부수는 기적이 성공했던 겁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와 그를 선택한 미국인들이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국인들은 바보 아니에요. 눈뜬 장님도 아니고 청맹관이도 아닙니다. 버락 오바마의 집권 동안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미국의 법과 질서와 정의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뼈가 시리도록 체험한 이들이에요. 미국인 43%가 보유 잔고 1200만 원의 저소득층이었어요. 미국인 4330만 명이 무료급식 푸드 스탬프로 연명했어. 미국인 4740만 명이 빈곤층이고 연 150만 명이 개인 파산이었습니다. 미국 내 결시가도만 1560만 명이에요. 인류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난으로 한국에서 영어 강사했다고요. 미국인의 40%가 최저임금의 단순 서비스직이었고 실업률은 20% 이상, 청년 실업률은 53% 이상이었어요. 교도소 예산이 부족해서 범죄자가 조기 석방됩니다. 국가 채무는 14조 달러가 넘고 연방정부는 국가 부도 직전이에요. 주정부의 어음은 휴지 조각이 되고 공공연기금은 파산했고 주국회의원들이 사무실 임대료를 못 내서 쫓겨났어요. 주경찰관들이 순찰차 연료비가 없어서 순찰을 못 달았고 쇠고기를 사 먹을 수 없어서 스팸을 사 먹고 그것도 못 먹어서 닭을 키우고요. 도로 보수 비용이 없어서 아스팔트를 뜯어내고 자갈을 깔았어요. 교과서를 찍어낼 종이가 없어서 컴퓨터 전자책으로 대체했습니다. 총과 총알, 닭과 곡식 씨앗을 구매해서 국민들이 자급자족을 준비하고 있었던 이러한 기가 막힌 것들이 오바마 정권 8년에 그 성적표였단 말입니다. 그뿐이에요? 미국인들의 세금을 뜯어다가 불법 체류자와 외국인들을 먹여 살리고
차별 금지라는 명목으로 미국의 건국 이념인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와 이슬람이 창궐 했습니다. 소수의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이유로 다수 미국인의 인권과 이념을 도리어 짓밟고 억압하는 말도 안 되는 인외 마경이 그 오바마 집권 하에서 벌어졌던 겁니다. 제정신이 박힌 미국 국민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오바마를 지지해요?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버린 결과가 근본 미국 대선에서 당연히 힐러리가 딸릴 줄 알았던 주들이 이전에 오바마 지지층이었던 주들이 대부분 등을 돌려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증명됐던 겁니다. 트럼프를 지지한 미국인들은 특별한 것도 유별한 것도 아니에요. 미국인으로서 당연한 선택한 것뿐입니다. 미국 땅에서 미국인이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그러면서 그 불만을 표출하면 증오범죄자니 혐오주의자니 하며 매도당하고 문매를 받는 그러한 불합리한 현실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그 캐치프레이즈에 공감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오바마와 힐러리는 일루미나티로서 민중들을 한낱 고의와 젠타일로 가축으로밖에 보지 않았죠. 그 민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언제나처럼 자신들이 조종하고 이끄는 대로 개 돼지 마냥 순수히 달러꼴을 향했지? 개풀 뜯어먹는 소리였습니다. 언론의 힘으로 민중들 조종해왔죠. 그 언론의 허상에 그 자신마저 속아 넘어가 버렸고 이미 미천이 드러난 마당에서도 삼선 어쩌고 하며 개꿈꾸고 자빠진 게 이 당시 오바마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냥 트럼프가 미쳤냐? 하고 있잖아. 결국 삼선 어쩌고는 개뿔 순조롭게 정권을 이양하겠다. 이 새끼가 이거냐 지금. 어? 대선 당시 오바마가 그렇게 선거했는데도 힐러리가 나가떨어진 걸 내밀고 반박이 안 된다. 근데 이 기사 말미를 보세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을 중단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지. 트럼프는 저 결의안에 대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당시는 아직까지 오바마 천하라서 미국은 그대로 기권해버렸습니다. 자, 오바마가 이스라엘을 배신한 행위로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인가? 와우, 무시무시하네. 버락 오바마가 결국 이 일을 하고 말았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스라엘 정부와 트럼프 당선자와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버락 오바마가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동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정착촌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유엔의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통과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지금껏 미국이 심판당하지 않고 유예되고 있는 것은 지난 2015년 9월에 프랑스가 이스라엘 분할의 결의안을 내려 할 때 미국이 반대하여 막아낸 때문이라 하는데 이는 작심하고 이스라엘을 배반했으니 미국에 대한 집행유예도 끝난 건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평생 까임 방지권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축복한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원리가 역사 이래로 적용됐고 그것이 드디어 오바마에 의해 무너짐으로써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동의 이슬람들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지켜봐야 할 것이다. 스가랴 12장 2, 3절은 아마겟돈 전쟁 때 배경으로 하는 건데 이 바굴성모사는 이것도 모르나봐. 어? 자, 제가 생각해도 버락 오바마는 참 무섭고도 무서운 초강수를 둔 겁니다. 너무나도 낙관적이고 장밋빛으로 빛나기만 한 기대에 부풀어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 푹 놓고 있다가 힐러리가 나가 떨어지고 트럼프가 당선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 허둥거리며 멘탈 붕괴가 됐나 싶더니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한 수를 둔 거예요. 일루미나티들은 우선 그들이 속한 나라에 대해서는 역적입니다. 자기가 속한 나라에 피를 빨아 그들 그림자 정부에 배를 채우고 자신들의 신세계 질서 음모를 이루는데 쏟아붓는 거죠. 그래야 일루미나티가 지배하는 국가들은 대개 빚에 쪼들리고 경제난이 심화되거나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자기의 조국을 멸망시키는 것에도 전혀 꺼림이 없어요. 버락 오바마는 자신이 속한 일루미나티의 음모를 이루기 위해 또한 신세계 질서를 위해 미국을 멸하고자 엄청난 수를 쓴 것인데
그것은 바로 위에 언급된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보장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정면으로 거슬러 대적함으로써 미국을 완전한 배역의 길에 서게 만들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아마 그는 구약 성경의 열왕기에서 유다왕 므낫세의 사략을 읽고 아이디어를 얻었을지도 몰라요. 최장기간인 55년을 통치하고 가장 무도한 폐역과 배도와 죄악으로 점철되었던 유다왕 므낫세는 비록 그 본인은 말년에 모진 고생을 하며 회개하고 새삼이 됐지만 그의 업적이 어찌나 지대했던지 후대의 요시야 왕이 그렇게 완벽하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전 정권의 적폐, 즉 므낫세가 저지른 짓들 때문에 유다를 멸하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정한 전 정권의 적폐예요. 오바마는 트럼프의 당선은 피할 수 없는 위기라고 생각한 나머지 어차피 물러나는 마당에 자신이 므낫세가 되어 이후 트럼프가 집권하여 요시아처럼 한다 해도 결코 미국이 회복되어 번영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깽판을 치겠다고 다짐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과연 미국은 그렇게 속절없이 망하게 될까요? 잘 보세요. 오바마가 한참 잘 나갈 때는 오바마 때문에 망한데 이제 제대로 된 후임이 당선돼서 뭔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니 오바마가 이렇게 해놨으니 멸망한다. 어쩌라고? 화살 쏴놓고 관여판 그려요? 멸망이라는 걸 기정사실화해놓은 채 어떤 근거가 나와도 전부 거기에 짜맞추는 거 아니냐고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에? 제가 위에서 줄줄이 나열한 것들은 오바마가 미국의 멸망을 위해 수를 썼다는 건 오바마 입장에서 생각한 것들을 예상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솔직히 정말 오바마는 저런 심정에서 저런 짓을 했을 거예요. 일루미나티라면 가히 그러고도 남을 핵 폐기물들이죠. 근데 웃긴 건 이 방울석 블로그에서는 이전에는 오바마가 적그리스도인 것처럼 적었어요. 근데 저렇게 이스라엘과 척을 쥐고 무슨 수로 이스라엘로부터 구세주로 환영받는 적그리스도가 되냐고. 아니 음모론 씨부린 것도 앞뒤가 맞아야 된다니까. 오바마는 분명 마귀의 심장으로 자신이 므낫세가 되어 아예 미국을 회생 불가한 그런 배역을 저지르게 해서 파멸시키려는 음모를 꾸몄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트럼프 당선 때와 마찬가지로 생각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통 미국인들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매번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이 창궐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문화들이 범람하는 것만 보고 있어서 마치 미국이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배도의 도성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썩어도 준치고 부자 망해도 3년이에요. 미국을 건국하고 지켜온 크리스천 신앙의 내공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폐역하고 간악한 무슬림 오바마 따위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에 따라 동성애자를 위한 케이크를 만들어줄 수 없다고 담대히 버티다 차별금지법에 몰려서 벌금 폭탄 맞으면서 가게 문을 닫는 그 수많은 상인들과 혐오자로 몰리면서도 해피 홀리데이 대신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던 시민들과 차별금지법에 눌려 기도를 금지한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당당히 주기도문을 외웠던 로이 코스튼 학생 그리고 그를 향해 환호했던 학생들과 시민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증인들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흔히 한국교회가 타락하네 폐역하네 어쩌네 하며 마치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가 심판받을 듯이 말하지만 그 소위 타락하고 폐역했다는 그들이 한국교회가 아닙니다. 동성애와 WCC를 반대하며 거리로 나서 정의의 목소리를 높였던 그 성도들이 한국교회입니다.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님 오실 날을 깨어있어 기다리는 성도들이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한국교회이며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증인들이에요. 오바마는 므낫세가 되리라는 실로 폐역한 마음으로 그 무도한 짓을 저질렀겠지만 멸망하는 건 미국이 아니라 그 자신입니다. 살아생전에 파멸을 맞는 건 물론 죽어서도 둘째 사망에 들어가 새삼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과연 오바마가 이를 저질렀다 해서 이스라엘에게 타격이 가해질까? 웃기지 마라 그러십시오. 팔레스타인과 주변 무슬림 브러지들에게는 20일 천하에 불과한 것이라는데 제 손모가지를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20일 후면 백악관에 입성하는 트럼프가 UN 안보리의 그 결정을 가만두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잖아요. 공화당에서도 지금 UN을 규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도 UN 안보리의 그 결정에 대해 콧방에 남깁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남의 나라 땅을 째고 짜라는 건 그 나라 정부와 국회가 할 일입니다. 20일 후면 등극할 트럼프가 이스라엘과는 가족이나 진배 없지 자기 사위가 유대인인데 오바마 집권 8년을 순식간에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든든한 친구.
이스라엘 자체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1947년 정확하게 말하면 1948년에 건국한 후에 초전부터 중동 열국들의 무지막지한 맹공을 버텨내야 했어요. 침략해온 적군의 숫자가 이스라엘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그런 기막힌 상황.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총폭탄 같은 보위하심에 힘입어 단 한 번의 패배도 당하지 않고 싸우면 싸울수록 강해져 갔습니다. 1948년에 1차 중동전쟁에서 침략군을 격퇴했죠. 그게 나라를 지켰습니다. 56년에 2차 중동전쟁에서는 도리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침공했죠. 수에즈 운하와 시나이 반도를 모조리 점령하는 등 완전히 이집트를 갈아 마셔버렸죠. 1967년에 3차 중동전쟁에서는 마침내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6일 만에 승리하는 압승을 거둬야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시에 나가기 전에는 항상 시편을 외우고 전투에 임하는 전통이 있어요. 신앙까지 더해진 그들의 전투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더군다나 3차 중동전쟁 때는 모세 다얀 장군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신 것을 기억하오니 저희도 6일 동안 힘써 싸워 승리하고 7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가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했죠. 그래서 6일 전쟁입니다. 6일 만에 정말 전쟁을 끝내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파천황의 승전구를 울렸단 말이죠. 이어서 73년 4차 중동전쟁에서는 비열하게 속죄일에 기습을 해온 아랍군의 침공으로 초전에 주춤했지만 결국 다시 갈아버리고 승리했어요. 이후에도 1981년 이라크 핵시설 폭격, 82년 레바논 침공전쟁, 87년부터 93년까지 1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어서 2000년까지의 2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2006년에 2차 레바논 침공, 2008년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2010년에 시리아 폭격, 2012년 가자지구 폭격, 2014년 가자지구 분쟁 등 전쟁에 전쟁이 이어지는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도 꿋꿋하게 한 채의 땅도 양보하지 않고 지켜내고 있어요. 핵 보유국인데다 그 전투력은 중동 일장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순순히 동예루살렘을 내놓고 물러갈 리가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뭐라고 협의를 했던 간에 이스라엘의 엄연한 주권국가인 이상 어린 택돔 소리예요. 과거 국제연맹이 그랬듯 아무리 국제기구의 협약이라 해도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이 받쳐주지 않으면 허공 속의 메아리입니다. 그 강대국 중에서도 넘사벽인 미국은 불과 20일 후에 이스라엘의 절친으로 돌아서게 돼요. 게다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몰락은 시작부터 예정돼 있었다는 거 아세요? 그들이 수도로 정하려 했던 예리코, 즉 여리고는 이미 여호수아 때에 무너진 후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다시 세우려 하는 자는 죽을 줄 알아. 예? 이런 준엄한 경고를 내리셨죠. 성경 당대에 그 연이 이루어졌지만 그걸로 끝내 퉁치지는 않으실 터 여리고를 수도로 잡고 이스라엘을 적대함에 일어선 이 블레셋 족속들의 운명은 파멸밖에 더 있겠어요? 팔레스타인 자체가 필리스티아의 땅, 필리스티아는 블레셋입니다. 사사시대인 주전 1095년에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이래로 이스라엘의 주적이었던 블레셋은 아직까지도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발목을 잡고 있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2017년 기준으로 하면 3111년간의 전쟁이었습니다. 비록 오바마가 유엔 안보리의 결정에 기권함으로써 이스라엘에 척을 졌지만 불과 20일 후면 뒤집힌다니까요. 안보리의 결정과 무관하게 팔레스타인과 아랍 열국은 이스라엘 땅을 한 치도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유엔과 등을 진 미국은 더 이상 국제경찰이 아닌 한 국가인 미국으로 돌아가 그들의 국민들을 세계 시민이 아닌 미국인으로서 회복되게 할 것입니다. 이때부터 신세계 질서의 단일 세계정부는 미국을 반드시 없애버려야 할 제1의 걸림돌로 간주할 것이며 후 3년 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미국을 침공, 결국 미합중국은 패망하겠지만 천년왕국부터 미래의 역사는 그 미국을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웠던 아름다운 나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유로운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들의 고향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언제나 일어서리라. 승리와 평화로 축복을 받으며 하늘이 구한 이 땅이
우리의 나라를 만드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게 하소서. 대의가 정당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우리의 좌우명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되리니 그리고 성조기는 승리를 자랑하며 휘날리리라. 자유의 땅과 용감한 자들의 고향에서. 미국 국가 성조기가 영원하라. 4절 가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